초복, 중복, 말복 왜 닭고기 먹는지 그거하고 실습 곧바로 하겠습니다. 우리 3시까지 양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전에 한 것 중에 잘 이해 안 되는 거 혹시? 이거는 하라고 하고 여기까지만. 이건 거리고니가 이거 우리 태극기에도 많이 있는 거니까. 여름에는 지금 이제 하늘이 뜨겁죠. 대기가 이제 더웁잖아요. 더우면은 사람 뱃속은 차게 됩니다. 땅도 차고. 그래서 여름에는 물이 차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겨울에는 대기가 차니까 땅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냉열 동물들은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사람도 겨울에는 겉이 춥고 뱃속이 뜨거운 거죠. 그래서 겨울에는 동치미를 먹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름에는 배가 차니까 뜨거운 걸 먹어요. 삼계탕을 먹고 보신탕도 먹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이렇게 진화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치에 맞는 거지. 그래서 그걸 표시한 겁니다. 이게 네? 이 겨울에는 이렇게 차고 속은 뜨겁고 이 화니까 두 개가 부딪히니까 일은 수고 반대로 여기에 여름에는 겉이 뜨겁고 가운데가 일수로 차고 이 화로 뜨겁고 그러니까 또 환절기에 여기가 하늘이 뜨겁다가 하늘이 여름에는 뜨겁고 지금 땅은 이제 서서히 그러다가 여기 환절기에서 하지가 지났을 때 이것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혁명이죠. 대기가 이게 바뀌어야 되니까. 그러면 사람 몸도 똑같이 그렇게 적응하기 위해서 몸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닭은 조류이면서 하늘에서 살아야 되는데 땅에서 살잖아요. 천지를 이어주는 그걸로 여기 환절기에 지금 우리 몸도 똑같이 수로 바뀌고 화로 바뀌게 되게 하기 위해서 닭을 먹어서 한 번, 두 번, 세 번 10천간이 10번 바뀔 때마다 그죠? 경일부터 하지가 지나서 세 번째 경일이 초복이고 다시 열을 지나서 또 경일날 또 중복이고 그 다음에 입춘 지나서 다시 첫 번째 경일이 말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세 번 먹어주면 이렇게 천지의 변화에 의해서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변할 때 도움을 주게 하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그러면 더 자주 먹으면 안 되느냐 이러죠. 응? 네. 더 많이 먹으면 좋지 않나요? 여름에 많이 먹으면 또 어떤가요? 그렇죠. 동양에서는 항상 지나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 여기가 뜨겁고 뱃속이 사람 안이 차니까 그러면 많이 먹으면 좋지 않느냐? 뾰루지가 생깁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종기가 생기는 거죠. 염증이 생기는 거죠. 몸속에서. 수화가 부딪히니까. 그렇게 해서 열흘에 한 번씩 정도는 먹어줘야. 그러면 이렇게 요즘 지금 서서히 겉이 뜨겁고 뱃속이 차지잖아요. 이때 한 번 정도 삼계탕 먹어줘도 괜찮은 거지. 한 번 정도. 그래서 아직은 뭐 7월 되려면 멀긴 했지만 이제 이치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오랜 세월 조상의 지혜가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복, 중복, 말복 음양의 이치로 전부 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뭐 닭은 오행으로 또 금입니다. 금, 갑을목, 병정화, 무기토, 경신금 뭐 이렇게 십천간 이런 거 따질 때 달력에는 옛날에 다 그런 걸로 봤잖아요. 그렇게 해서 화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금기운이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엎드릴 법자를 쓰는 거죠. 응? 초복, 중복, 말복. 그런데 2013년도처럼 날짜의 터울이 한 20일 정도 가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열흘씩 가야 되는데 뭐 윤달도 들고 이렇게 그랬을 때는 월복이라고 합니다. 이건 조금 특이한 경우죠. 그래서 왜
저 닭고기를 여름에 더울 때 먹어야 되는지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알듯 모를 듯 하죠. 알듯 모를 듯. 그 복날 맞은 닭고기 말고 물고기 그 바다 통 이런 것도 먹고 그거는 그러는데. 안 되는. 그건 안 그는 안 채죠. 근데 그게 아니고요. 예. 이 복자가 사람 인자의 개견자잖아요. 아, 그래요. 사람한테 뭐 개고기 추어탕 하여튼 뜨거운 걸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뜨거운 네, 거. 그래서 이제 몸이 바뀔 때 저 복자예요. 도움을 주기 하기 위해서. 왜냐면 추위를 대비해서 몸이 바뀐단 말이에요. 네, 바뀔 때 체력이 약하신 분들은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 환절기에 어르신들이 많이 감기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이 몸이 완전히 뒤바뀔 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데 그걸 천지조화에 순응하게 하기 위해서 3번씩 먹어서 쫙 천지가 뒤바뀌는 거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그래서 여름에 꼭 저거 말고 꽁보리밥을 많이들 먹는 게 있는데 그것도 꽁보리밥 좋긴 한데 네. 현대 사회에서 꽁보리밥 먹으면 방구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보리는 겨울에 풍기운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보리밥을 드시면 방구가 하루 종일 나와요. 바람 기운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피가 잘 순환이 되고 에너지가 잘 돌아서 속에서 바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뭐 좋긴 한데 건강에는 좋죠. 왜냐면 보리라는 것이 간목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탁 먹으면 이게 혈액순환이 안 될 때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요즘 보리밥 잘 없죠. 먹기 힘들어요. 귀해요. 그래서 그거를 밟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얼으면 땅이 이렇게 공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보리밥 이렇게 막 하죠. 뿌리가 이렇게 잘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주 건강에 좋죠. 혈액순환이 안 되고 근육이 안 되고 할 때 좋습니다. 남자 여우 그게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수련할 때도 남자는 왼손을 밑으로 하면서 이렇게 여자는 반대로 오른쪽으로 뭐 제사 지내거나 이런 것도 다 그런 걸로 돼 있죠. 원래 남자 여우로는 천지이론이죠. 천지이론. 천은 양이니까 부고 땅은 음이니까 그죠? 어머니고 만물을 기르잖아요. 근데 하늘의 북두칠성이 왼쪽으로 돕니다. 그래서 하늘은 양이니까 남자. 땅은 해그림자가 이렇게 막대기를 세우면 해그림자가 오른쪽으로 돌죠. 이렇게 그림자가. 그래서 여자는 오른쪽 우. 남자는 북두칠성이 이렇게 천체, 북극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으로 이렇게 천체가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양이고 하늘이니까 남좌. 결혼식이나 관용상례 이런 전부 다 남좌 여우 원칙을 따르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동양의학에서 제일 많이 따지는 것 중에 하나가 좌간 우패 그럽니다. 좌간, 좌간 우패, 좌간 우패. 이거는 그러니까 남좌 여우는 천지 이론이고. 좌간, 왼쪽은 간이고 오른쪽은 패다. 좌간 우패 이론은 기혈론입니다. 기혈론. 해부학적으로 간은 오른쪽에 있거든요. 그런데 좌간 우패 그런단 말이에요. 동양의학이 현대 해부학적으로 틀렸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좌간 우패는 왼쪽으로 병이 오면 간에 문제가 있고 오른쪽으로 문제가 있으면 폐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좌간이라고 하는 것은 기혈론이다. 이렇게. 왼쪽이면은 여기는 봄, 여름은 비가 많이 오잖아요. 가을, 겨울은 바람이 많이 불고. 그러니까 왼쪽은 음이고 음은 혈이고 그 다음에 간이고 오른쪽은 양이니까 양이고 기이고 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른쪽이 힘이 없다든지 오른쪽 다리가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우폐
폐는 기, 호흡을 하기 때문에 우기해서 폐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폐가 약하거나 간은 해부학적으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장기가 가장 크죠. 오른쪽에 있지만 간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병이 깊어질 때까지 이렇게 어떤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은 혈액을 장혈, 저장한다고 그러죠. 비장은 혈액을 통혈을 하고 심장은 혈액을 돌리고 간은 저장을 하고 그렇게 동양의학에서는 인신에서 가장 혈액이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은 봄에 나무고 바람이고 또 몸에서는 장부로는 간이고 그래서 혈액은 간이 주관한다. 그 간이 혈액이 기에 비해서 음이니까 그래서 혈은 간이니까 왼쪽이고 음이기 때문에 좌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좌간 우폐. 그러니까 해부학적 기준이 아니고 기와 혈의 작용에 의해서 좌간 우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문제가 있다. 피가 부족하거나 혈액순환이 안 되거나 이렇게 하면 왼쪽으로 문제가 옵니다. 남자 여우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리고 오른쪽에 힘이 없다. 이거는 폐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진단을 할 때. 따죽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따죽이 해보겠습니다. 따죽이. 따죽이 할 때 제일 먼저 1번 어느 때 따주나요? 체했을 때. 체했을 때. 체했을 때 정식 이름이 뭔가요? 체했다. 병원에 가면 뭐라 그래? 급성 위경련. 체했을 때 이제 이러시면 안 돼. 건강 치유사 분들은 급성 위경련. 첫 번째, 두 번째 또 어느 때 또 따나요? 열날 때. 아, 열날 때, 발열 증상. 또 애들 경기. 경기할 때. 네? 경기. 애들 경기, 경기. 놀랐을 때. 네? 또 절도 중풍. 아, 절도, 중풍. 중풍, 그렇죠. 이게 뇌경색, 뇌졸중 이런 거인데. 이 뇌졸중, 우리 형수님이 다 울산 그쪽 마산 거기에서 사시는데 사돈 어르신이 혈압이 좀 높았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졌는데 논이 굉장히 넓고 많았죠. 그래서 우리 형수님 어머니하고 아버님이 이제 밖에 일하다가 갑자기 이제 혈압이 오른 거죠. 혈압이 올라서 쓰러졌어. 그러니까 그 넓은 그 평야에서 논에서 일하다가 쓰러졌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어떻게 해야 되는? 어떻게 도대체 갑자기 뭐 119 불러도 너무 멀고. 그러니까 낫이 있어요, 옆에 낫. 남편 살려야 돼. 지금 한 3, 4분 지나면 호흡이 안 돼서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모세혈관 뇌에서 터지면 어떻게 돼? 싹 추려야 돼서 그냥 반신불수되든가 돌아가시든가. 살렸어. 남편이 지금 절도해서 죽어가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허벌판에 낫밖에 없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급족 같은 와이프가 쓰러졌어. 이러다가 논에서 이러다가 주위에 뭐 살려야 되는데 119 뭐 불 별도 없고 낫밖에 없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손가락 잘라? 여자가 그러니까 어머니는 위대한 거야.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위대한 거야. 낫을 어떻게 해서 살렸어요? 피를 뽑았지. 손끝을 어딜 뽑아? 지금 따주기에 최고 경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나수로. 야, 머리. 나수로 그냥 찍었어. 아니 그런 머리. 아니 그런 기괴한 아무리 더워도
사관을 땄어요. 낫으로 사과를 어떻게 따? 야, 오늘 따주기에 진술을 말씀드리니까 이거 싫어합니다. 형수님한테 들은 거. 이제 늘 여러 번 그런 경험이 있었겠죠. 수시로 이제 쓰러지니까 집에서는 뭐 바늘로 따도 되고 뭐 이런 사열기 이런 응? 오로메간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자동 사열기 이게 눌러만 주면 되는 거. 응? 예를 들어서 뭐 요지라도 있든가 또 없으면 그 장미 가시 같은 것도 있으면 따주면 되거든요. 호흡을 반에 그런 게 어디 있어? 낯질하다가 낫으로 귀를 딱 쬐습니다. 응? 귀를 딱 쬐서 피를 내서 살렸어. 살아났습니다. 몇 년 더 사셨어. 야, 이 따주기의 최고 정도. 오늘 이게 옛날 분들은 여담으로 하나 더 해볼까요? 우리 저 선생님은 아시겠네요. 네. 뭐 옛날에는 어머니들 비녀가 있죠. 비녀. 네. 비녀 다 꺼졌죠. 예. 옛날 비녀가 어떻게 생겼어요? 네? 끄트리가 좀 뾰족하죠. 아, 뾰족하죠. 예. 그거 왜 뾰족한 거예요? 밤에 쪽으로 넘어가면 훌륭해요. 괜찮아요. 이거 강의하는 신성한 장독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거 싫어합니다. 우리 사부님 오시더니 오늘은 제가 옛날 침통, 옛날 침 이런 걸 많이 모아요. 근데 옛날 진짜 오리지널 그 비녀는 침처럼 끝이 뾰족합니다. 비녀 이렇게 꽂는 것은. 왜 그래요? 우리 총무님이 한번 가볍게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찌라고요? 제가 지금 말을 하는데 분위기가 망가질 게 뻔해서 막아주십시오. 옛날에는 부부 생활할 때는 굉장히 개인적인 장소입니다. 남편이 혈압이 있든가 둘이 사랑을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 혈압이 올라서 절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밤에 뭐 시어머니를 부르겠어요? 누굴 부르겠어? 남편이 위험한데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비녀를 뽑아서 등을 이렇게 작을 따주기로 해서 살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비녀가 침처럼 생긴 데가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귀엽구만. 그 어머니들은 늘 바늘을 머리에다 이렇게 꽂고 그러지 않았나요? 옛날에는? 그렇다니까요. 예. 그게 뭐 바느질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늘 끼고 주무시는 거야. 이게 혈압이 있으면 왜 그 머리에다가 하루 종일 바느질하는 것도 아니고 늘 꽂고 계시잖아요. 예. 혈압이 있든지 체했든지 옛날에는 그게 상비인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따주기를 오늘 하는 겁니다. 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예. 중요하지 않나요? 예. 감사합니다. 여기 뇌졸중 이야기하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뇌졸중이 언제 많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뇌졸중이 많았었나요? 아니요. 언제부터 이 뇌졸중이 많이 생겨요? 고기를 많이 먹어. 서양식으로 이 기능을 바뀌었을 서양식으로. 이 골때리는 일이 많이 생기면부터 이게 지금 생긴 거예요. 집신을 안 신으면서부터 생긴 겁니다. 땅하고 멀리해서 그렇죠. 그죠? 네, 그렇죠. 근데 왜 가죽 신발을 신으면서부터 뇌병이 많이 생겼느냐? 새끼발가락이 어떻게 생겼나요? 얘가 이렇게 땅으로 이렇게 땅을 보고 있어요. 네. 땅 새끼 발가락은 발끝이 어떻게? 땅으로 이렇게 발가락이 몇 개예요? 톱이 이렇게 10개. 6개입니다. 6개. 가운데. 여기 6번째 있겠네요. 발톱이 이렇게. 그렇죠. 발가락은 음이기 때문에 6개입니다. 손은 5개고 양이기 때문에. 그럼 6개 어디 있느냐? 새끼 발가락 끝에 쬐끄맣게 하나 붙은 거 있죠? 발톱이 달라져요. 그거 발가락입니다. 다리는 음이기 때문에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거 귀찮다고 뚝 떼내면 손가락 하나 뚝 떼내는 겁니다. 자꾸 갈라지죠? 쬐끄만하게. 그 하나의 발가락입니다. 그렇게 해서 살짝 음이 닿았어요. 새끼 발가락의 끝에 요거는 혈 이름이 지음입니다. 음에 다다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다다르냐? 이게 자, 여기 정명령 방광경이 이렇게 머리를 타고 방광 상징 동물이 용인데 또 가서 새끼 발가락에
딱 땅에 다 있습니다. 이게 이목구비 이게 뭐 전부 다 스트레스 많이 왔죠. 눈으로 보고 화도 많고 그러면 이 족태양 방광경이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 정명에서 열을 끌고 쫙 내려가서 어떻게 지음에서 딱 지음에서 땅에 닿아야 됩니다. 우리가 집을 건물을 지면 아스선이구나. 철탑을 세우고 네. 철탑을 세우고 땅에다가 전기선 하나 꽂죠. 예. 예, 아스선. 왜 그러는 거예요? 벼락 때렸을 때 불나지 말라고 싹. 자동차 옛날에는 자동차 끌고 가면 차 이렇게 체인을 하나 끌고 다니고 그랬죠. 예,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정전기 방위 처리하고 있어요. 예. 땅으로. 차를 끌고 저게 발전기 돌아갈 때 과충전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어스시켜서 이렇게 전기를 빼내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이목구비로 이게 번개를 많이 때리잖아요. 응? 여러 가지로 복잡다단하게. 근데 그 열을 다 빼내야 되는데 족태양 방광경이라는 당락의 기운이 새끼발가락에서 끝나거든요. 지음. 요게 딱 새끼발가락 땅에 이렇게 탁 닿아야 되는데 옛날에 집신 신었을 때는 그게 괜찮은 거죠. 근데 지금 아스팔트에 그 다음에 가죽 신발에 이게 열을 끌고 전기를 뺄 수가 없어요. 그러죠? 네. 네. 더 복잡하고 또 화해 시대고 전기도 많고 정전기도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심장, 뇌 이런데 혈압, 뇌충혈, 뇌색전, 뇌경색 머리에 두뇌에 관련된 병들이 많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맨발 벗고 논일 밭일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좀 덜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름에 해변에 가서 모래를 많이 밟아야 됩니다. 그러면 머리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두, 그다음에 아스팔트를 벗어나서 많이 걸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좀 등산 이런 거 많이 또 하는 것이 그만큼 건강에 또 좋은 거죠. 뇌졸중이 그렇게 해서 많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1999년 그렇게 하면은 일자잖아요. 지금은 2026년이니까 2는 뭐예요? 27화 16수 화의 시대로 왔다고 그러죠. 20세기가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주역학적으로 그런 것이고 그래서 특히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족태양 방광경이 에너지를 끌고 가다가 여기서 막히면 이건 목, 여기서 막히면 등, 여기서 막히면 허리, 여기서 막히면 좌골신경통, 쭉 종아리, 그 다음에 발목, 새끼 발가락까지 이게 전부 다 어디까지 가다가 막히느냐에 따라 병이 오는. 그랬을 때 새끼 발가락을 사열기로 딱 따주는 겁니다. 그러면 눈 침침한 거, 그 다음에 여기 정수리, 소갈머리, 주변머리 말고 소갈머리, 뒷머리, 목, 등, 전부 다 당기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이거 하나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서 따면 안 됩니다. 서서 따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를 따주기 한다. 우리 따주기 페이지 6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책도 우리가 있으니까 한번 따주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죠. 따주기 대백과 62페이지 따주기란 무엇인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우리 몸이라는 것은 하나의 주머니와 같습니다. 우리 몸 안은 딱 주머니와 같은데 기가 막혀서 아프다. 기가 막혀서 아프다. 그러면 기운이 생기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게 건강한 거예요. 손발이 따뜻해야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기운을 머리에 열 나는 것을 끌고 내려가야 되는데 기운이 약하면 못 내려오죠. 그러면 못 내려오면 막혀서 아픕니다. 그러면 여기를 탁 따주면 어떻게 돼요? 순간적인 음압을 형성합니다. 음압. 내부에
마이너스 순간적으로 피 한 방울 빼면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기운이 쫙 끌고 내려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기의 소통으로 인해서 막혀있던 것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보일러 이렇게 바닥에 보일러를 깔고 하다가 어느 순간 물이 안 도는 때가 있죠. 왜 그래? 에어가 차서. 에어가 왜 찼어요? 물통에 물을 계속 보충해줘야죠. 근데 물이 말라서 그때 공기가 들어가고 다시 거기다 그냥 물을 넣으면 중간에 공기가 에어가 들어가는 거죠. 에어가 들어가면 이게 안 도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보일러 공기 빼는데 그걸 탁 돌려서 빼면 이게 싹 돌아가잖아요. 그 막힌 걸 순간적으로 음압을 해서 한 거죠. 탁 따주게 함으로써 우리 혈관 안에 있는 곳을 돌려주면 기운이 소통되고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딴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새끼발가락은 머리에서 가장 멉니다. 그러면 손에서 새끼손가락 여기 새끼손가락 손가락을 따는 것이 강할까요? 새끼발가락 따는 것이 강할까요? 발가락이 따는 왜 그런 거예요? 멀리 멀리 그렇죠.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그래서 약하게 할 때는 손을 따지면 머리보다 좀 더 가까운 심하지 않으면 여길 따주고 그래서 따주기 할 때 너무 순간적으로 갑자기 여기서 한 방울 딱 뽑아주면 유체의 법칙에 의해서 유체의 법칙이라는 건 물리학에서 예를 들어서 기차가 뭐 열량 20량 달릴 때 굉장히 무겁잖아요. 뭐 속도도 그렇고 그러면 브레이크를 밟으면 유압식 브레이크거든요. 브레이크를 탁 밟으면 여기에 10이라는 압력이 있으면 인체 혈관 어디든지 똑같은 압력으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유체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브레이크를 탁 밟아서 똑같이 10을 걸면 모든 밖에 동시에 10이 걸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몸 혈액순환계, 우리 몸의 혈액순환계에서 피를 한 방울 빼면 전신의 혈관 안에 압력이 똑같이 그만큼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0.01만큼 모든 혈관 안에 압력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제일 빠르게 뇌 부분에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먼저 왜?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제일 먼 곳으로. 그래서 뇌 혈관이 이렇게 꽈리로 되어 있을 때, 그죠?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것이 일시에 쑥 들어가서 해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위에서도 혈압으로 쓰러져서 119 실려가면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죠. 아니면 출혈이 일어나서 중풍이 된다든가. 근데 가기 전에 집에서 따주기를 하면 최소한 중풍이 걸리거나 반신불수되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는 거죠. 회복이 굉장히 빠르게 되는 거죠. 이유는 지금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62페이지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죠. 따주기란 무엇인가에 의해서. 그래서 거기 63페이지 유체의 법칙 이런 것도 나오고 합니다. 양쪽을 다 따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에 봐서 이제 그것도 이제 좀 심한 경우. 그래서 여기 특히 새끼 발가락을 따거나 발 쪽에 딸 때는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는 순간적으로 탁 따면 어떻게 돼요? 뇌 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절도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얼굴이 창백한 저혈압인 경우, 저혈압, 피가 부족한, 물론 이 혈이 부족에는 내용, 혈의 질이 부족한 경우가 있고 양이 부족한 경우가 있죠. 근데 특히 이 양이 부족한 경우, 저혈압, 피의 절대량이 부족한 경우, 그런 경우는 잘 어지럽고 뒷목이 아프고 할 때는 따주기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예방하는 방법은 좀 따주기에서 어지럽고 쓰러지고 이럴 때는 백회를 먼저 자극을 먼저 줍니다. 항상 백회를 자극을 주면 일단 여기 혈관에 확장시켜 놨기 때문에 중심을 잡아놓고 나머지 다 하면 돼요. 항상 따주기 할 때는 앉거나 누워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한 경우 앉아서 할 때 좀 불안하다, 얼굴이 창백하다
피가 얼굴에 혈압이 있는 경우 괜찮지만 예? 또 겁이 많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쓰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 날씨 더운 날 학생들 뭐 이렇게 조회하고 그러면 쓰러지는 경우 있듯이 그건 백회에다 항상 먼저 자극을 시켜주면 예방법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탈이 없고 일단은 항상 따주기 할 때 앉아서 하거나 안정된 상태에서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럴 때 중풍, 뇌졸중 이런 때 많이 또 쓰죠. 또 뭐가 있나요? 따주기. 감기. 그렇죠. 감기도 많이 씁니다. 이거 감기 어렵지. TMS. 그거요? 긴장성 통증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게 텐션, 긴장이죠. 텐션, 마요시티스. 이티스 집어넣으면 다 염증이죠. 다이니티스, 뭐 전부 다. 사전에 보면 이티스가 들어가면 염이라는 뜻입니다. 마요시티스 신드롬.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갑자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허리가 그냥 아픈 거예요. 아무런 다치지도 않고 그냥 있는데 어딘가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등 근육이 아프고 목이 뻣뻣하고 그냥 통증이 나오는. 우리가 저 따지기 할 때 쥐가 났을 때 많이 쓰죠. 네, 그런 거. 딱 그런 증입니다. 그냥 이유 없이 아픈 거. 우리가 일정한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근육이 약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거나 어느 일정 자세, 우리가 컴퓨터 마우스를 계속하면 근육에 통증이 오잖아요. 팔이나 어깨, 허리에. 그런 것처럼 뭐 물론 체력이 떨어져서 하기도 하지만 긴장성 통증 증후군에 따주기를 많이 합니다. 어디든지 그러니까 아프면 따주기를 해도 기본적인 우리 자가 치유, 건강 치유는 된다는 이야기죠.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따주기, 급성 위경련 취했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그거부터 한번 해보죠. 네. 궁금한 거예요. 여기까지. 또 뭐가 있나요? 따주기 할 때? 정력감퇴는 따주기 없습니다. 정력증강. 그것도 있죠. 네. 조금 자극요법이니까. 식욕 억제 있습니다. 숙취해서. 있습니다. 제가 술을 잘 못 마셔서 처음에 술 배울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소양체질이라 조금만 먹어도 얼굴이 한 잔 먹어도 붉고 그 다음에 숨도 차고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머리 아파서. 그래서 술 배울 때 몰래 사열기 갖고 다 화장실 가서 여기 소상열 따주고 떨면서 따주고 다시 또 들어와서 한잔하고 이렇게 술 배웠습니다. 술을 너무 힘들게 배웠는데 따주기로 극복했다는 거. 피로회복은 없습니까? 피로회복? 피로회복은 이거 조금 그렇네요. 엄밀히 따주기도 이게 몸에서 혈액을 뺀다는 것은 현대의학에서는 엄청난 의료행위입니다. 우리가 이제 동양의학에서 우리 대한민국만큼은 어려서부터 따지기가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별 그게 없는데 현대의학이나 서양 이런 데 갔을 때 체열을 하거나 혈액을 한 방울 뺀다는 것은 엄청난 의료 전문 행위에 들어갑니다. 아무나 못하게 돼 있어요. 일례로 우리가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지하철이나 이런 데 이렇게 다니다가 갑자기 혈압으로 쓰러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따주기도 배웠고 또 건강 쪽에 관심이 많아서 늘 이렇게 혈압으로 쓰러져서 뭘로 자극을 줘서 이렇게 살릴 수 있잖아요. 인도적으로. 그럼 누구나 얼마든지 가능한 여기에 잠들면 죽으니까 분명히 피 한 방울 따지면 살 수 있는 게 보이는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외국에서는 안 돼요. 외국에서는 절대 안 되고 한국도 지금은 예전에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지금 어때요, 지금? 지금은 의료행위.
엄청납니다. 그게 살았어도 문제가 돼요. 물론 살아서 고맙다고 인사하면 다행이죠. 근데 그거를 하면은 뭐라고 하느냐. 당신이 그걸 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전화를 해서 119 불러서 전문하는 사람이 응급치료사가 하면 되는데 당신이 그걸 왜 하느냐 이 말이에요. 만에 하나 잘 되면 괜찮은데 잘못했을 때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는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아무리 그런 거를 해도 가족 아닌 다음에는 좀 어렵죠. 법적으로 아버지가 안 좋아서 뜸을 하거나 침을 놨어요. 그거 불법 행위입니다. 그거 텔레비전에 나오지 않았어요? 나왔죠? 우리 아버지야. 지금 위험해. 그래서 내가 그냥 뜸을 떴어. 예를 들어서. 그거 법적으로 어떻게 된다? 불법입니다. 본인이 본인에게 하는 건 관계없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얘도 너무 극단적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할 때는 조금 안정을 취하고, 그 다음에 백태를 하고, 이렇게 이제 자극요법. 요즘은 그래도 이건 자동. 그거 다 붙어 있습니다. 그 침 이제 다 나는데 우리가 한번 사용해 봐야죠. 위험은 없습니다. 큰 위험은 없는데, 이건 외부에 일반적으로 또 이렇게 해서 그런 경우는 우리가 또 조금은 주저스러울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실습하기 전에 이거 체한 거부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거 위경련 그리고 열나는 거 경기 애기들 경기하거나 뭐 이랬을 때 대동소이하죠. 통증 증후군 한번 순서적으로 한번 해보죠. 하나씩 실습도 해보고 실습 들어가기 전에 약장사를 한번 해봐야지. 공짜. 그렇죠. 이거는 무좀약입니다. 무좀약. 써보신 분 있나요? 저 써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선원에서 우리 수련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드리는 거예요. 얼마든지 한 병이 됐든 두 병이 됐든 무조건 상관이 없이 두 병 한 병까지는. 그래서 무좀이나 이런 데 한번 발라보시면 수많은 임상 예가 있습니다. 한번 써보시고 특히 피부병, 무좀 얼굴에 그냥 뿌리셔도 해가 없습니다. 아토피도 좋습니다. 근데 심한 거는 또 좀 그렇죠. 너무 또 이게 무조건 좋다 그러면 또 이게 약간 사이비틱 하니까 그거보다는 이거 뭐 많이 씁니다. 좋고 원액은 좀 비싼데 진짜 좋은 거는 오소리 기름입니다. 오소리 원액 100% 이거 일본 수출품입니다. 수출품인데 보통 제기동에서 웅담이 없을 때 오소리 쓸개 3개면 웅담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소리 한 마리가 얼마 정도 하나요? 어저께 누가 말씀하셨는데 한 마리가 한 130만 원, 120만 원. 그것도 싸다고 그랬죠. 오소리는. 근데 거기에서 추출한 원액이죠. 이것도 좀 희석한 겁니다. 근데 이게 피부에 좀 상처를 아물거나 뭐 좋은 예 어떻게 임상 예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와이프 이렇게 음식 먹고 두드러기 놨는데 두 방울 발랐더니 10분 만에 가라앉았어요. 꼭 짜고 치는 것 같은데 그거 싫어합니다. 싫어. 네? 그래서 오소리도 이 오소리 기름도 아토피가 됐든지 특히 이제 피부 재생력이 아주 훌륭하다고 합니다. 그 실제 우리 스님이 몽골 병원 임상에서 했던 사진으로 이게 화학적 버닝 얼굴을 피부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조금 너무 온도가 좀 레이저가 강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화상을 입었네요. 화학적 화상을 입었는데 너무 좀 심하니까 크레임을 걸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왔을 때 실제 사진 찍은 것도 이 입주위에 전부 다 화상 한 3도 정도 됐을 정도로 아주 심했는데 이걸 딱 바르자마자 그냥 싹 한 50% 정도 하루 만에 없어지고 두 번 바르니까 거의 사진이 다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 화상 있는 날 대구 같이 갔었거든요. 그 전화 처음 받을 때 제가 같이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차 타면서. 그래갖고 몽골 의사가 너무 좀 과하게 이제 그거를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느냐 지금 환자가 와서 막 뭐라고 한다. 드디어 이게 함부로 해갖고 이게 문제가 생겼구나. 막 걱정. 우선 이걸 기름을 발라줘라. 딱 해서 바르고 나서 그 다음날 괜찮다. 그럴 정도로 이게 효과가 좀 탁월한 것 같아요. 오소리가 그러면은 왜 이런 피부 재생이나 이런데 좋으냐 했을 때는 저도 정확히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소리도 그게 유튜브 한번 영화를 보니까 코브라하고 싸우는 게 나오더라고요. 응? 네. 그런데 그 오소리가 코브라한테 탁 물리니까 탁 물리더니 조금 있다가 싹 쓰러지더라고요. 쓰러지니 한숨 자고 탁 일어나더니 그냥 돌아다니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그런 어떤 독이나 면역력이 엄청 강한 모양이에요. 근데 야생에서도 이게 잡식이죠. 오소리는 뭐 다 먹습니다. 다. 그 다음에 상처나도 빨리 아물고 지치질 않습니다. 특징이 곰하고 오소리가 어떤 체력이 그렇게 좋은데 지치지 않는다는 것은 간담, 혈액 쪽에 아마 그런 강력한 재생력을 갖고 있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써보니까 좋더라. 또 먹어도 됩니다. 바르는 것뿐만이 아니고 위염이나 식도염, 내부 장기에 어떤 염증이 있다. 스포이드로 되어 있거든요. 스포이드. 눌러서 이렇게 쫙 올리면 이게 올라옵니다. 근데 오소리는 보통 냄새가 좀 독하거든요. 쓰지를 못하는데 이거는 냄새가 아주 그 기름처럼 콩기름이나 이런 것처럼 냄새가 역하지 않고 먹어도 괜찮을 정도. 그래서 특히 위염, 소화기계통, 소화기계는 입부터 항문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 9m. 그 안에 어떤 염증이 있거나 위 내벽이 충혈되어 있거나 장에 문제가 있거나 했을 때 하루에 한 번씩 스포이트를 한 번씩 드셔도 상처를 아물게 하는 그런 효능이 아주 탁월합니다. 한번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한번 써보시고 너무 길게 하면 또 이게 냄새가 나니까 여기 선원에서는 거의 다 없습니다. 이게 오늘 그림 얼마예요? 이건 파는 거랍니다. 물어봤잖아요, 제가 얼마냐고. 가격을 생각을 안 했네. 그 선원에서 58,000원 파는데 여기서는 또 그대로 받으면 혼나잖아요. 네. 57,900원? 네. 뭐 5만 원에 찹이 있으니까. 네. 5만 원입니다. 제 약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5만 원이고 이건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5만 8천에 팔고 우리는 58,000원에 샀는데 그건 5만 8천에 사신 분 몇 분 계시고 이거는 제가 보충 설명하면은 공짜로 드려서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걸 제가 중학교 다니는 여자애가 이렇게 너무 많이 나와서 저 정도보다 훨씬 많이 나와서 이걸 몇 번 뿌려줬더니 많이 줄었어요. 한 70%가 줄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얼굴에 피부병이 좋은데 이것은 뭘 죽이냐면은 곰팡이균만 죽입니다. 곰팡이균이라고 생각하면 무좀도 곰팡이잖아요. 곰팡이균만 죽이니까 그거 뿌려주시면 되고 이것은 본래 허가가 액비로 났답니다. 그러니까 액비, 비료예요. 의약품으로 난 건 아니고. 그렇지만 그래서 그 화초에 그 곰팡이균이 있을 때 뿌려주면 그것도 다 없어진다. 잠깐 쉬는데 쉬기 전에 소개시키려고. 잠깐 여기 새로 오신 분 두 분이 계시는데 이 두 분을 잠깐만 소개해드릴게요. 여러분의 선배님이시고 다 그러니까 우선 먼저 이게 남자분을 소개시켜요. 저희 3기에서 저희 한 학기만 하셨어요. 특별한 이유 때문에 못 하셨는데 장례학 박사로 유명하시고 여러분 TV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도 직전하시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 외에 무슨 스님들 다 다비식도 전부 다 하시는
우리나라 최고의 장례식 권위자이십니다. 또 청와대가 한번 연결돼 있고 유재철 박사님 잠깐. 이분들이 이제 연화회 회장님이시고 상조의 연화회 회장님이시고 또 연화회뿐이 아니고 그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이십니다. 자, 또 한 분 계십니다. 여기는 아시는 분은 다 아십니다. 우리 이 학회 그다음에 우리 협회 전체 총무이시고 또 일기 총무이시고 또 뮤즈 데코라고 여러분이 그 아파트 인테리어하는데 가장 마지막 마무리를 다 해주시는 뮤즈 데코 인테리어를 하시는 안창현 사장님 잠깐 그리고 우리 이제 협회나 이런 데서 많은 활약을 해주시고 그리고 사업가이십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10분간 휴식하시고. 메인 있어서 정말